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학 미래의 마지막 단원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951년 겨울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따라서 1951년의 시대적 상황, 바로 6.25 전쟁 후 일사후퇴 때죠. 그리고 1980년대 시대적 상황, 급속한 근대화라는 이런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비극이라는 주제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즉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앞부분 줄거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당시 7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수지는 여동생 오목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주는 대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빠 수철도 오목이를 돕는 익명의 독지가로만 남는다. 이 부분에서 수지, 수철, 오목 이렇게 가족인데 수지가 오목이를 일부러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동생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수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지와 수철 그리고 오목이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요. 수지는 여전히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가 결핵이 심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수지는 오목이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자는 이야기를 하러 파티 중인 수철의 집에 방문합니다. 파티를 하는 수철네 부부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인물에 해당해요. 파티에서 여자들은 지압이 과연 기적의 회춘요법인가에 대해서 떠들고 남자들은 그들이 현재 속한 신분보다 한층 높은 곳을 움직이는 인맥에 대해서 아는 체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지는 수철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그는 기억할까? 1951년의 겨울을, 그 겨울의 추위와 그 이상한 허기를. 수철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서 동생 오목이를 고의로 잃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까라고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지는 수철이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속물적인 삶을 살면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목이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직접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지의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되고 있죠.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따라서 작품 안의 서술자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직접 자신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로 출제됐어요. 수지가 서술자인 거 아니죠? 이 부분 유의해주세요. 그 다음 수지는 피란 중에 느꼈던 배고픔을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갈비를 손가락으로 쥐고 뜯어 먹어요. 아귀아귀 먹는 모습을 보고 수철의 아내인 영란이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청승이냐고 창피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영란의 성격이 드러나죠. 영란은 아까 말했듯이 속물적인 중산층의 전형적 인물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영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지는 영란에게 오목이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그건 아이들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목이의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나와서 이제 오목이에게로 향해요. 그런데 오목이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오목이가 갑자기 수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고아원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아마 질투였나봐. 언니 제발 용서해줘. 라고서 말을 해요. 수지가 오목이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목이가 수지에게 사과를 하고 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렇게 오히려 오목이가 사과를 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기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의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목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지녀온 유일한 물건인 음표주박을 수지에게 건네준 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수지는 죽은 오목에게 드디어 사실을 고백하죠. 사실 너는 내 동생 수인이다. 내가 널 버렸다. 라고서.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수인이, 즉 오목이의 죽은 얼굴에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라고 끝나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끝나는 거죠. 죽음을 맞은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수지는 처음에 이기적인 인물로 나오죠. 여동생을 버렸고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말에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위선적인 수철과 영란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요.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태도가 변화한다라는 무슨 선지가 나오면 적절한 거죠. 그러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사실적, 비판적, 현실 고발적 성격을 띤 소설이에요. 주제는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고,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불행과 더불어 현대사회 중산층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작품에는 경제적 발전과 가치관 혼란이라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음표주박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수지에게 음표주박은 동생을 버리기 위한 도구로 수지가 지은 죄악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오목이에게는 오목이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오목이의 인생에 다가올 불행의 씨앗을 의미하죠. 그리고 수지에게는 오목이의 임종 직전 건네받음으로써 진정한 참회와 오목이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목이가 고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간직한 물건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오목이에게 음표주박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끝까지 간직한 물건인데, 이를 수지에게 건냄으로써 수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의 의미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죠. 오목이와 헤어지던 1951년의 겨울은 물리적으로도 추웠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추웠어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 중이고 피난길이니까 배도 고프고 여동생도 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추운 거죠. 근데 현재 겨울은 수지의 진정한 참회와 오목이의 용서로 가족 간의 정이 회복되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